생초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구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형법이 실체법이라고 하고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죠. 공판부터 듣지 마시고 진짜 생초차는 수사증거 듣고 나서 공판을 들으세요. 수사증거는 조금 재밌어요. 근데 공판은 어렵진 않은데 생소해서 짜증나요. 뭐 다이나믹하고 뭐 리드미컬한 느낌이 없어서 짜증나요. 대신 쉬워요. 한 번만 정립을 하면 쉬워요. 무슨 특별한 쟁점이 없어요. 특별한 법리가 없어요. 공판을 지배하는 기본 법리대로 가기 때문에 단순함기의 퍼레이드라 훨씬 쉬워요. 경찰학이라는 과목보다 훨씬 쉽고요. 헌법이란 과목보다 훨씬 쉬워요. 형법이란 과목 강론은 쉬운데 형법의 총론보다도 훨씬 쉬워요. 그 중간 정도, 총론하고 강론 중간 정도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난이도예요. 자, 일단은 형사소송법의 큰 틀을 보시면 가운데 변곡점이죠. 공소제기가 변곡점이죠.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하고 지배하는 법리 자체가 달라요. 공소제기 전의 관계를 수사라고 부르고 공소제기 이후 과정을 공판이라고 해요. 아마 기본 강의 수사부터 들으신 분들은 많이 배웠던 얘기 중에 하나죠. 수사는 몰래 하는 거예요. 이건 밀행성이라고 해서 비공개예요. 무슨 살인사건 수사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절도사건, 강도사건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공표하면 안 돼요. 몰래 하는 거예요. 원래 수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부작 들어가서 상대의 증거를 캐치해서 상대를 체포 구속해서 공소제기를 이뤄가는 과정이 수사예요.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위에 있고 피의자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체포하고 구속하고 뭐 이런 구조로 가요. 그래서 자신이 있으면 공소제기를 하죠. 또 자신 없으면 불기소로 해서 심화이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공소제기를 해야지만 공판 절차로 오는 거예요. 공판 절차는 공개 절차일까 비공개 절차일까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왜 되냐면 공판은요 뭐의 약자냐면 공개 재판의 약자예요. 그래서 공판 절차를 비공개라 그러면 진짜 이거는 어디 이런 바보도 우리 파리바게뜨 빠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코터, 고속터미널 코터라고 하잖아요. 얘들도 줄임말 쓰는 거예요. 공판, 공개재판, 공판 이러는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수중, 이걸 누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수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집법, 공개재판, 공개재판 누가 이제 하겠습니까? 공판, 공개재판 법정 줄여서 공판정 이래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쟁점이 아니고 그냥 앞자를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은 공개재판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개하는 절차죠. 왜 공개하는 절차냐? 공소제기하면 법정 혹시 법정 가보셨어요? 법정 한번 가보시면 훨씬 더 이 재판에서 진행되는 것을 이게 공짜거든요. 가보면 아무데나 문 열어봐도 돼요. 공판이니까 공개재판이잖아. 법정에 토요일 일요일 가면 없어요. 오전에 가는 거 말고 한 오후에 2시 이후에 가시면 이제 제대로 된 뭐 증인신문 같은 거 보고 싶으면 그 오후에 이제 잡아놓거든요. 그럼 그때 오후에 가서 보시면 재밌고 잘 문 다 열어보면 판결 선고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판결 선고할 때 막 피고인 막 울고 불고 하고 막 판사가 내가 수업 중간에 막 쪼듯이 피고인 징역 2년 이러고 딱 2년 하고 딱 끊어요. 끊고 나서 집행유예 3년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 이거 집행유예 풀어주는 거거든. 근데 징역 2년 하면 끝이면 실형이야.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구속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법정을 돈 안 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공익 요원이 있는데 들어갈 때 이제 뭐 신체 검사, 소지품 검사 하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쓱 들어가면 돼요. 프리패스. 신분증 갖고 가면 되는데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한번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다르다. 만약에 법정 가고 보고 싶지 않으면 이런 영화를 하나 보세요. 성남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경찰직 강의하면서 학생들 데려가서 같이 가서 이 영화는 되게 좋아가지고 법정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공판 파트를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돈 내가지고 학생들 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이걸 봤었어요. 용산에 가서 봤었는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고 야 이거 법정을 애들이 너무 몰입도가 너무 좋아요. 이거 보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저는 되게 좋아했고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 영화 망했다. 왜 망한지 아세요? 공부하는데 겁나 좋아요. 일반인은 막 중간중간 설명 나오는데 개 재미없겠어. 맨날 법률 얘기 나오니까 애들은 막 되게 막 좋아해. 선생님 오늘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망할 줄 알았거든. 예전에 이제 그 의정부 지방법원에 고양지원이라고 있어요. 갔는데 포스터가 딱 붙어 있어. 뭔지 아세요? 무료 영화 성남 변호사 공무원들 보라는 거야. 법원직 공무원들. 니네 보기에 재밌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 특수직렬이 굉장히 재밌는데 아마 보시면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한번 가봐라. 그다음 법정 가지 않아도 성남 변호사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할 거니까 시간 나서 보시면 공판 파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이 공판 절차는 공개 재판이고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혼자 할 때도 있고 혼자 하는 판사는 이제 단독 판사라고 하고 판사가 이제 2명 이상을 합의부라고 하는데 2명은 없고요. 3명 이상 하는 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부장판사, 오른쪽 앉아 계신 분이 우배석, 왼쪽 앉아 계신 분이 자배석 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판사가 있고요.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여기 이제 피고인하고 피고인 옆에 변호인석이 있고요. 이렇게 단이 있어요. 단이 있고 여기 이제 증인석이 있고 여기 이제 방청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법정이. 그러면 보시다시피 검사와 피고인은 예전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수직적 관계를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뭔가 판사님 앞에 이렇게 저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사 네 의견이 맞냐? 피고인 네 의견이 맞냐? 죄를 달아봐가지고 검사 의견이 맞으면 유죄, 봤더니 피고인 의견이 맞으면 무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울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등한 관계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론 파트에서 배우면 이 재판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해서 굉장히 싸우는 건데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이 재판을 지배하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이라는 당사자입니다. 라는 게 이제 당사자주의라고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이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판을 주도한 것은 이거 저울을 들고 있는 판사 아니냐? 판사가 주인공이다. 라고 보면 이거는 직권주의.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던 얘기를 나중에 서론에서 다 강의를 진행하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만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아직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저도 대학 때 우리 교수님이 당사자주의 주장하셨거든요. 계속 맨날 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오랜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면 이 대륙법계거든요. 이게 대륙법계. 우리나라가 일본법을 개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조는 원래 일단은 대륙법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권주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독일 가서 교수 받아오신 분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직권주의 주장하고 다수설이 아니라 거의 뭐 통설에 가까운 직권주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데 독일 애들이 대학 교수 자리를 안 주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죠. 독일 애들이 대학 교수 자리를 안 주거든요. 근데 미국 가면 대학 교수 자리 겁나 잘 주거든요. 주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가서 이제 독일 가서는 암만 짬밥을 부려도 학위를 따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막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독일은 힘들어. 가봤자 뭐 10년을 해도 교수 자리 한 자리 안 준대. 그럼 대한민국 가서 먹고 살 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미국 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미국이 잘 살게 되니까 완전 미국 러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물꼬를 확 틀었지.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니까 교수 자리 많이 주죠. 대한민국 주도적 세력은 독일 가서 학위 따왔던 직권주의를 주장했던 교수님들이 대가라고 형사법이 대가라고 하고 우리는 일본법을 따라왔으니까 대륙법계다 뭐 이렇게 주장해서 직권주의를 많이 따라왔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이제 쪽수가 밀리기 시작해요. 왜? 독일보다 어디가 압도적으로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죠. 너 독일 가서 유학 갈래? 미국 가서 유학 갈래? 미국 가서 너 독일 가서 유학 갈래? 독일은 교수 자리도 안 주는데 너 어디 가서 유학 갈래? 미국. 독일 갈래? 미국 갈래? 벌써 미국 가는 교수가 3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수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 영미법계거든. 엄청 싸움을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는 뭐의 구조다? 당사자주의에 뭐를 가미하고 있다?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하지만 교수들은 아직도 직권주의, 그 밑에서 배웠던 교수님들 직권주의 주장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때문에 서로 밥도 안 먹고 무슨 모임도 안 가고 학회도 달리하고 엄청나게 형사법 교수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의 틀이 뭐냐? 당사자주의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직권주의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서로 밥그릇 싸움이 엄청나게 싸웠었어요. 근데 최종적 결론은 어디가 이긴 것 같냐면 당사자주의가 이긴 것 같아요. 거기에 뭐를 가미하고 있다?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의 주인공을 찾는 게 첫 번째 일단 그 기본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고 문항의 구조를 보시면 오늘은 뭐 오프닝이니까 법원직 같은 경우는 법원직 25개네거든요. 와, 이 법원직은요. 참 독특한 게 있어요. 법원직은요. 우리 보통 수사와 공판의 비중을 보면
8대 10, 뭐 그러니까 5대 뭐 4대 6이나 뭐 2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9대 11, 뭐 7대 13, 뭐 이 정도 8대 12, 뭐 요 정도 비중으로 공판이 더 중요하거든요. 수사보다 공판이 원래 재판이라는 게 형사법 재판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수사보다 공판이 중요한 비중이에요. 근데 법원직애들은 25문제를 치는데 제가 계속 법원직 강의를 했었거든요. 수사를 3문제에서 4문제 내요. 미쳤어요. 그 다음 나머지 공소제기 이후부터는 22문제 내요. 완전히 공판에 포커스를 둬서 하죠. 그래서 공판 법원직 대비하신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거 실무적으로 20문제 이상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되고, 보통 국가직 교정직 하거나 뭐 보호직 하거나 요쪽은 국가직은 20문제인데 뭐 9문제, 11문제 또는 8문제, 12문제 이게 이제 정배예요. 정배. 그러니까 이 정도 비중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보통 비중은 20문제 기준이면 경찰 측이 예전에 21년도까지는 이제 형사법에서 수사 증거뿐만 아니라 공판까지 다 했거든요. 이제 걔들이 이제 주로 내는 게, 경찰은 또 수사가 또 중요하다고 해서 9문제, 11문제 또는 수사를 10문제, 10문제 비중을 받는데, 공판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 준비하는 것마다 다르지만 일단 최소한 60%의 비중은 공판에 있다. 다만 어렵지도 않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